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이제 조선시대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훈구와 사림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런 특징들을 살펴봤어. 자, 이제는 그 사림이 훈구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이제 사림이 화를 당했다라고 하는 16세기 때 이제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좀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다 외울 필요 없고 선생님이 찍어주는 것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 돼. 자, 사화라는 거는 사림이 화를 당했다 이런 뜻이야. 이제 훈구하고의 경쟁에서 사림이 이제 훈구한테 패배한 거야. 근데 더 역설적인 게 되게 웃긴 게 사림이 패배를 했지만 결국엔 사림만 살아남아. 왜냐면 사림이 1000명을 죽으면 사림이 키워낸 그 제자들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1000명 정도 없어지고 9,000명 정도 남은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사림이 자꾸 이제 재생산되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만 살아남고 같이 싸우면서 이제 죽었던 그 훈구는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야. 자, 먼저 볼게. 자, 사림이 화를 잇는 사화가 언제 처음 일어나냐면 연산군 때 일어나. 연산군 때. 연산군 아저씨 같은 경우 우리가 폭군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폭군이었고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돼. 150에 몸무게 한 45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이 연산군을 내가 웹툰의 그 무적핑크가 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연산군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러니까 약간 변호해 주는 게 좀 있더라고. 예전에 읽어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야. 실제로 그냥 얘는 또라이야, 또라이. 그거는 이제 너무 좀 잔인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얘기해 줄 수는 없고, 등교를 하면 어떤 또라이 짓을 했는지는 제가 얘기를 해줄게. 어쨌든, 자, 연산군 때 무오사화가 일어나는데, 자, 무오년에 일어났던 사화야. 무오년이라는 거 우리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기에 다 했었잖아, 초반에. 그래서 1498년에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물론 그 전에는 훈구가 사림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어. 성종 때부터 사림이 진출해 정계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주로 삼사라는 데 있거든. 그러니까 삼사라는 곳은 왕권을 견제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그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는 거야. 이제 사관원 같은 데 가면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거든. 근데 얘네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왕이 조금만 비리를 저지르고 또는 이제 훈구 대신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비리를 저지르면 계속 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그래도 열받은 상황이야. 이제 그것 때문에 열받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 유향소 가지고도 싸움도 있어. 유향소 저번에 언급했잖아. 근데 유향소 같은 경우는 훈구들이 이제 차지를 거의 했단 말이야. 성종 이후에 차지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이제 사림들은 어차피 유향소는 타락했다라고 해서 향음주례나 향사례만 하겠다. 배웠잖아. 저번에 서원할 때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술 마시는 거, 그다음에 뭐 활 쏘는 거 이런 건데 그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벌어져. 이제 그러면서 훈구에 대한 더 압박, 더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아무튼 자, 연산군 때 근데 훈구나 연산군이 왕이 사림들을 되게 짜증내 하고 있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 걔네를 때려잡으려면. 이제 그 명분이 생긴 거야. 김종직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없어. 이제 죽었는데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조의제문이라는 걸 쓴 게 있어. 이제 역사 우리가 이제 조선 왕조실록, 왕조실록에 들어가기 전에 사관들이 왕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왕이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언행들 이런 걸 기록하는 사관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쓴 거를 사초라 그래. 그 기록의 사초에서 조금 더 이제 역사적으로 좀 더 남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실록에다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 옮기는 거거든. 근데 그 사초에, 김종직이 쓴 사초에 조의제문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 제자가 한 거야, 제자가. 이 글을 쓴 거는 김종직이야. 근데 성종실록에다가 그 내용을 얘 제자가 실으려고 그랬어. 조의제문은 뭐냐면 조를 표한대. 죽은 사람을 되게 이제 표한다는 얘기야. 나는데 죽음의 조의를 표한다. 의제라는 사람을 표한다는 거야. 의제는 우리가 한나라 때 초한지 보면 되는데 한나라 때 항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초나라라는 왕, 희왕이라는 왕을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돼, 초나라 왕이. 그 얘기를 쓰면서 마치 의제, 그러니까 황후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단종이고 항우는 세조로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걸 모델해가지고 이제 썼단 말이야. 이제 글을 그렇게 쓴 거야. 세조를 비판한 거야.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를 이제 비판한 거란 말이야.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는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쓴 내용이지. 사실은 그거를 문학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좀 돌려서 깐 거지. 근데 요거를 이 제자인 김일손이 요거를 그 사초에 있는 거를 실록에다 이제 막 실으려고 했단 말이야. 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김일손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중에 이제 신하가 이극돈하고 유자광이라는 애가 있는데 가볍게 넘어가면 돼. 이극돈이가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극돈은 신하인데 얘가 예전에 세조 때 이제 세조가 이제 세조의 자기 왕비가 와이프가 죽었어. 이제 그 국가적으로 상을 치르는 날에 얘는 막 기생하고 술 먹고 놀았단 말이야. 그거라든가 이제 조선에서는 사실 불교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잖아. 억불 정책을 했는데 얘는 막 불경을 막 외우고 했단 말이야. 이제 그거에 대한 자기의 비행들이 적혀 있는 내용이 있어. 그거를 실록에다 실으려고 했던 거야. 김일손은. 그러니까 저거 내용 자기 비행 저지른 거 쉽게 얘기하면 니네 생기부에다 막 학폭 얘기 들어가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언젠가 그 뽀록 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도 니네들 막 청문회 보고 하면은 과거에 했던 일들 다 드러나잖아. 이게 감출 수가 없어. 영원한 비밀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어쨌든 이극돈이가 이제 그런 자기의 비행이 적혀 있는 내용이 역사책에 기록될까봐 이거를 넣으면 안 되는데 했는데 찰나에 김일손이 자기 스승의 조의제물을 거기다 실은 거를 본 거야. 아싸, 이거구나. 연산군이 그 세조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잖아. 세조의 그 손자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연산군한테 이걸 알려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찬탈한 걸 쿠데타라고 하면은 명분, 정통성이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유자광을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야. 유자광이도 사실은 좀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야. 다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유자광이도 사실은 니네들 그 남이섬 유명하잖아. 남이섬. 그 남이장군이라고 해서 세조 때 세조가 직전법이라는 걸 시행을 해.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현직 관리만 이제 월급을 받는 거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 유향품관이라 그래. 지방에 있는 사람들 월급을 안 줘버린단 말이야. 또 하나 그 지방을 차별하는 정책을 한 거야. 근데 지방에 있던 그 함경도에 있었던 이시애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 근데 그 난을 진압한 애가 남이장군, 유명하잖아. 남이장군하고 유자광이었어. 근데 남이장군은 뭐 쭉쭉쭉 올라가. 왜냐면 얘가 이제 세조하고는 좀 멀리 보면은 고종 사촌인가? 막 거의 그런 친척 관계인데 얘는 뿌리가 좀 안 좋아. 아무튼 노비 출신이 있어. 가족 중에. 그 정도로 뿌리가 안 좋은 애인데 그런 열등감이 있었던 애야. 근데 나중에는 얘가 영모죄, 그 남이를 되게 시기 질투해가지고 남이가 영모죄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세조 다음 왕인 예종 때 영모죄를 해서 죽여버려. 유자광이가.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짜가지고 김일손이를 이제 그렇게 고발을 한 거지. 김일손, 정확히 하면 이제 김종직을 김일손 스승 같은 학파니까 이제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연산군이 김종직은 이미 죽어 있잖아. 죽어 있는 시신을 꺼내가지고 다시 목을 효수해버려. 참수해버려. 그걸 부관참시라 그래. 그거 얼마나 비참한 거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꺼내가지고 다시 한 번 한다는 그 사람이야 뭐 죽어서 모르겠지만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진짜 비참한 거거든. 그거는 생각을 해봐라. 너네 그 할아버지나 아니면 돌아가신 너네 조상님 묘를 파가지고 막 또 한 번 그 참수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건 진짜 끔찍한 거지.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요때 여기 김종직 라인에 있었던 살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무오사화예요. 무오사화. 자, 두 번째 사화는 역시 또 연산군이야. 그건 갑자사화야. 갑자사화 두 번째. 갑자사화 같은 경우는 이 연산군, 여긴 없는데, 여기 어디였을까? 연산군의 아빠가 어쨌든 성종이야. 성종인데, 이 성종의 그 와이프 중에 윤씨가 있어요. 윤씨가 있는데, 여기다 써놨어. 까먹을까봐. 성종이 근데 밖에서 어우동이라는 이제 기생 같은 여자랑 이제 막 놀아난 거야. 이제 얘가 이제 질투를 해가지고 그걸 투기했다라 그래. 투기해서 왕 성종 얼굴을 막 자기 남편 얼굴을 긁어버려. 왕도 열받지만 특히 누가 열받냐면 성종의 엄마, 덕종의 와이프, 아무튼 성종의 엄마 인수대비가 이제 빡쳐가지고 얘를 폐비시켜버려요. 궁에서 쫓아내버린단 말이야. 쫓아내버린 다음에 결국에 사약을 먹여서 이제 죽여. 근데 그게 사실은 연산군이 모르지 않았을까요? 거의 7살 땐가 연산군 나이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미 좀 대충 알지. 엄마가 그냥 쫓겨나고 이런 것들, 그 할머니에 의해서, 아빠에 의해서, 또는 여러 그 신하들, 부축했던 신하들에 의해서 자기 엄마가 죽은 걸 알겠지.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신하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이제 털어 놓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핑계 삼아서 안 그래도 얘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애거든. 그래서 막 완전 개판 쳤어. 개판 쳐가지고 이 사건 안 이후로 막 사람들 다 죽였단 말이야. 관련된 사람들 사약을 들고 간 애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할머니 인수대비를 영화 왕의 남자를 보면은 칼로 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는 안 그래. 패서 죽여. 패서.
진짜 끔찍한 사건 진짜 많아. 근데 다 얘기 못 해주겠다.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있고, 얘가 이제 그 관리들한테 뭐 했냐면, 야, 니네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지 마 해가지고, 신원패라고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폐용하고 다니게끔 무슨 증을 준단 말이야. 신원패.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경복궁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데가 경회루라는 데가 있어. 약간 연못 같은 데 있는 그런 루인데, 누각인데, 아무튼 거기다 뭐 흥청망청, 많이 들어봤잖아. 돈을 막 흥청망청 쓴다. 그게 기관 이름이야. 기생관이야, 기생관. 그거 뭐 채홍사에 의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궁궐에다가 기생들 들이고 난리야, 난리. 아무튼 연산군이 막 개판으로 살았단 말이야. 신하를 완전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뭐 훈구도 죽여. 여기 관련돼 있는 패비 윤씨 사건에 관련돼 있는 살인은 당연히 많이 죽임 당하고 훈구까지도 죽임을 많이 당하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거 못 참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연산군의 측근이었는데 걔 박원종에 의해서 이제 아웃당해서 이제 죽게 돼. 그리고 이제 누구를 세우냐면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야. 이복 동생. 중종을 왕으로 세워. 그거를 중종 반정이라 그래. 연산군 아웃시키고 중종을 왕으로 세운단 말이야. 자, 중종이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됐어. 왕이 되고 보니까 훈구, 이제 살인도 죽었지만 훈구도 많이 죽었잖아. 그래도 이제 거의 정권은 훈구가 잡고 있어. 보니까 얘도 성종이랑 똑같아.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훈구 세력들 때문에 정치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 살인을 등용시켜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누구한테 반하냐면 조광조라는 사람한테 반해. 얘 진짜 잘생긴 미남이래. 정말 잘생겼대. 막 시대 거의 누구나 장동건, 차은우 막 이렇게 보러 잘생겼나 봐. 근데 단점이 키가 엄청 작았대. 나는 조광조한테 반하게 돼.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중종의 와이프가 이제 패비가 되거든. 여기 써놨는데 패비가 되는 게 있어. 왜냐면 연산군하고 관련된 사람이야. 연산군 가족인가 이런단 말이야. 딸인가? 아무튼 가족인데 거기하고 관련된 왕비여가지고 패비시켜버렸어. 근데 얘는 이제 사랑했나 보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훈구 대신들은 저 패비시키고 얘는 다시 얘를 부르려고 한 거야. 연산군 없은 다음에. 패비된 그 왕비를 다시 이제 부르려고 했는데 그걸 엄청나게 반대해. 훈구 세력들이. 근데 그때 젊은 조광조가 성리학적인 딱 이유를 이제 명분을 내걸고 되게 논리적으로 훈구들을 막 깐 거야. 20대인데 5, 60대들을 막 깐 거지. 그때 중종이 얘한테 반해버려. 그래서 얘를 이제 등용한 다음에 정치를 하는 데서 문제는 잘생겼는데 엄청 깐깐한 사람이야. 정말 원리원칙주의자야. 중종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맨날 체크해. 체크하고 보충 수업을 하루에 5번인가 뛰고 그랬대. 그러니까 왕을 공부시키는데 그 왕 입장에서 엄청 피곤하지.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져. 이제 거기다가 무슨 일도 이제 벌어지냐면 이제 원래는 얘가 개혁을 여러 가지를 잘하다가 결국엔 중종한테 버림받게 돼. 버림받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워낙 공부로 괴롭히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한 몇 번의 이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격서라는 게 있어. 소격서는 도교 행사야. 도교 행사인데 중종 엄마가 도교 행사를 되게 좋아해. 좋아해가지고 막 이제 도교를 막 이렇게 장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광조가 엄청나게 개혁을 하면서 부셔버린단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유학적으로 가야 된다. 유교가 최고다 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트러블이 나. 소격서라는 것을 아무튼 폐지시켜버렸고 또 하나는 이제 얘가 아웃당한 진짜 이유는 위훈이라고 해서 연산군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만드는데 공이 있는 신하들 있잖아. 그 신하들을 삭제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공신들, 그러니까 국가를 뭐 세우거나 아니면 왕을 세우는데 도움을 줬던 애들을 공신이라 그러는데 이 공신들 중에 사실은 어중이 떠중이들 되게 많아.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애들도 있고 그냥 누구의 친구라서 공신으로 간 적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공신의 혜택은 국회의원도 배지 하루만 달면은 평생 연금이 나오는 것처럼 공신들한테는 토지도 주고 집도 주고 노비도 주고 다 준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를 얘가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공신 아닌 놈들 다 삭제해버린 거야. 74명을 공신에서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엔 쫓겨나게 돼. 자, 근데 쫓겨나기 전에 했던 개혁들을 볼게. 써놓은 건 많은데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몇 가지만 보자. 현량과라고 해가지고 시험이 아니라 이제 능력으로 뽑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시험을 잘 못 보는 애들이 있어. 잘 안 맞는데 아무튼 그런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완전 생짜가 아니라 이제 하급 관리들 중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하급 관리들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제 살인파들이지. 근데 이게 능력은 있는데 시험을 잘 못 보는 애들 중에 하나가 정약용이도 있었어. 정약용. 우리가 아는 그 정약용이가 능력 있는데 시험만 보면 잘 떨어지는 애들이었단 말이야. 이순신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추천으로 뽑자. 그래서 현량과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등용됐겠지. 현량과. 또 하나는
얘는 이제 원리원칙주의자니까 소학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지. 이제 가족들, 애기들이 가르치는 거야. 유교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소학을 되게 장려를 많이 했고, 향약,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패스할게. 향약도 얘 때부터 사실은 보급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단 말이야. 당시엔 유양수가 썩어 있어서 그래. 아무튼 향약도 보급하려고 했고, 소학도 보급하려고 그랬어. 그 다음에 경연이라고도 배웠지. 배웠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 이거는. 왕 공부시키는 거야. 이것도 엄청나게 활성화시켜. 이것 때문에 이제 중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그다음 또 하나는 광해군 때 사실 이거를 여기서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어차피 교과서에 보니까 광해군이 나오고 대동법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쓰는 거야.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하기 이전에 이미 중종 때 조광조가 그걸 얘기했었어. 왜냐면 공납이라는 건데 이제 특산물을 내는 게 있단 말이야. 세금으로는 쌀도 내야 되고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뭐 물건 고치거나 내 도로나 가로등 고치는 거 요역을 해야 돼. 세 번째로는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특산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람들 진짜 힘든 거거든. 왜냐면 우리 동네에서 호랑이가 맨날 잡혀가지고 호랑이 가지고 매년 얼마씩 가죽 몇 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봐, 국가에다가. 근데 호랑이를 잡다 보니까 호랑이가 씨가 말라버렸네? 호랑이가 없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안 내거나 다른 걸로 바꿔야 되잖아. 안 그래? 그런 거 국가에서는 배려해주지 않아. 그냥 무조건 호랑이 가지고 구해서 내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 동네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다른 데 호랑이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이며 가는 도중에 강도들 만나가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호랑이를 못 잡아? 근데 그럼 다른 지역에서 사가지고 내야 되는 다른 지역이 원값을 해줄까? 안 그래. 원래 호랑이 가지고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얘네들이 그걸로 이제 자기네들 이익해 먹으려고 한 1000만 원 부르고 한단 말이야. 그런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하자라고 얘기를 해. 공납제도를 개선하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야, 너네 호랑이 가죽 제출해야 되는데 너네 호랑이 가죽 없지? 근데 내가 가지고 있거든. 내가 대신 내줄게. 그 호랑이 가죽 나한테 사라.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 그걸 방납업자라 그래. 방납업자. 그걸 개선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야, 이미. 이거 개선한 게 사실은 이제 대동법이기도 해. 나중에 광해군 때 나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번에 통치체제 때 내수사라고 잠깐 얘기했잖아. 내수사 장리를 하는데 이건 이제 왕실의 그런 돈, 왕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왕실의 회계를 관리하는 애인데 여기서 돈도 빌려주는 일을 해. 돈, 대출 같은 거. 근데 문제가 대출 갖는 그 이자 비용이 50%야, 50%. 50%. 그러니까 내가 1,000원 빌렸잖아? 그러면 1,500원을 갚아야 돼. 내가 10,000원 빌렸으면 15,000원을 갚아야 되는 거야. 50%. 이것도 잘못됐다 해서 폐지시켜버려. 조광조가. 엄청나지. 사실은 옳은 건데 너무 급진적이어가지고 당시 양반들이나 이런 애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지. 조광조의 개혁, 좀 급진적인 이제 조광조의 개혁을 살펴봤고, 자, 그래서 조광조를 좀 없애야 되겠는 거야. 이제 중종도 그랬고, 그래서 중종하고 이제 신하들하고 거의 짰다고 보면 돼. 특히 이제 남곤이라는 이제 신하, 이제 심정이라는 사람인데 특히 남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기묘사화를 일으켜. 이제 조광조하고 관련된 살인들을 이제 다 죽이는 거지. 자,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개혁 정치 때문에 일어난 거야. 너무 급진적인 개혁 정치 때문에 짜증이 난 거지. 특히 이때 얘네들이 썼던 말이 권귀대각이라고 해가지고 권력이 대각한테로 넘어갔네. 대각은 대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우리 예전에 고려시대 때 배웠잖아. 어사대하고 이제 중서문화성의 낭사랑 연합한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사라고 보면 돼. 조선시대 3사 기관들 청요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관원, 홍문관, 사헌부 이 기관들을 얘기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인들이야. 살인들이 권력을 다 잡았네. 권력이 왕한테 있어야 되는데 살인들이 잡았구나. 해가지고 그러면 성리학 질서에 어긋나지? 막 얘기하면서 이제 없애버린 거야. 없애버릴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얘가 남곤이 그 이제 잎사귀에다가 뭐 꿀을 이렇게 발라놨대. 주초위왕이라고 이제 발라놨다는 꿀. 주초위왕이 뭐냐면, 그러니까 꿀을 발라놓으니까 이제 벌레들이 거기만 먹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걸 이제 물에다가 띄워놓고 이제 왕이 볼 수 있게끔 했다는 거지. 다 짜고 치는 거지. 명분을 만든 거야. 지금도 그런 정치 공작들 진짜 많단 말이야. 이제 본질이나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 되게 많아. 나쁜 거지, 진짜. 자, 이 주초위왕이 뭐냐면 주초가 왕이 된다 이런 뜻인데 주초하고 조광조랑 무슨 상관이냐면 여기 이 한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자로 주에서 이렇게 이걸 조금 길게 하면 이게 조자가 돼요. 조. 그래서 조가 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얘가 영모를 꾸민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너 영모 꾸몄지 해가지고 조광조를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게 기묘사화야. 기묘사화. 그래서 조광조하고 연관된 살인들 다 죽임 당해.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1529년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제 훈구들이 또 깽판을 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중종이 아유 그래도 또 살인들이 있는 게 더 낫겠는데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당시 살인들이 이 기묘년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있잖아. 그걸 이제 기리면서 기묘명현을 주장하면서 이제 살인들이 다시 복구하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제 기묘사화가 이렇게 됐고, 이 중종 때 일어났던 사건이 삼포외란이라 그래. 삼포외란. 포는 포구를 얘기해. 그러니까 항구라고 보면 돼. 세 개의 포를 사실 세종이 열어줬었단 말이야. 부산포, 제포, 연포라 그래. 사진 보면 나와 있어. 지금의 부산포는 그냥 부산포고, 제포, 연포는 뭐 울산, 이렇게 진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 삼포에서 일본 애들이 난을 일으켜. 그러니까 삼포를 통해서만 일본 애들이 교류를 할 수 있어. 경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난을 일으켜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왜냐면 좀 한 이유가 일본하고 교류를 할 때 걔네들한테 쌀을 갖다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교류를 한 거지. 근데 그 쌀을 갖다 주는 그 숫자를 쌀 숫자를 줄여버린 거지. 조선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얘네들 제압하려고 비변사라는 걸 만들어. 비변사. 변방을 막는다라고 해서 사실 얘네들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막으려고도 만들었거든. 그 비변사를 설치를 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종 때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명종 때 가면 1555년에 을묘년에 또 그 일본 애들이 또 난을 일으켜. 그 을묘외변 또 을묘외란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비변사가 설치되어 있었잖아. 근데 그 비변사를 원래는 그 임시기구야. 그러니까 임시기구로 국방부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전쟁 일으킬 때 막 행정적으로 하나씩 걸쳐서 왕한테 얘기하고, 왕이 그래 미사일 쏘렴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 쏘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때그때 일을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예 상설화시키는 거야. 상설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신하들이 힘이 세겠지. 근데 그게 이제 상설화되면서 점점점 왕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 근데 이 비변사가 언제 짱이 되냐면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이 비변사가 완전 짱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얘가 행정, 군사, 심지어는 인사권까지 다 가지고 와버려. 사법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변사. 이것 때문에 또 조선이 타락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자, 아무튼 이것까지 살펴봤고, 기묘사화 다음에 마지막에 을사사화까지 보는 거죠. 을사사화야. 을사사화는 사실 외가 쪽들끼리의 싸움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근데 그 외가 쪽들의 이제 라인이 이제 살인들이 어디에 붙어 있냐, 어디 쪽에 붙어 있는 살인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정권을 못 잡은 사람을 핍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번 살펴볼게. 자, 을사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사화인데, 살인이 화를 당한 건데, 이건 누구를 봐야 되냐면 명종의 아빠인 중종을 먼저 봐야 돼. 자, 중종은 첫 번째 패비 된 거, 얘는 놔두고 두 번째 와이프랑 세 번째 와이프를 보자. 두 번째 왕비는 똑같이 윤씨야. 두 번째, 셋째가 윤씨인데, 얘가 그래도 둘째 와이프, 뭐라고 해야 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서열이 있잖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처럼. 얘는 이제 두 번째야. 그러니까 작은 엄마인데, 장경왕후 윤씨가 그래도 이제 둘째 윤씨니까 얘를 대윤이라 그래. 대윤.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 여기 윤씨 사이에서 난 두 번째 장경왕후 윤씨에서 난 아이가 인종이야. 얘가 왕이 됐을 때, 여기에 그 오빠들이 있을 거냐. 얘한테는 외삼촌, 인종의 외삼촌들이 여기 윤씨들의 외삼촌들, 그러니까 여기에 명종의 외삼촌들, 그러니까 얘 인종이 왕이 됐을 때 셋째 와이프의 그런 처가 식구들을 죽이려고 그랬었어. 죽이려고 그랬는데 인종이 그걸 거절했단 말이야. 되게 착한 왕이지. 그래서 인종인가? 근데 인종이 한 뭐 몇 년 안 있다, 1, 2년 있다가 그냥 죽는단 말이야. 아파가지고 갑자기 죽어. 그리고 당연히 왕이 된 게 그 다음 명종인 거야. 자, 보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 윤씨 중에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니까 얘는 대윤, 얘는 소윤이라 그래. 셋째니까. 이 소윤 중에 외삼촌 중에 명종의 외삼촌 중에 원형이라고 있어. 윤원형. 근데 얘가 이 얘기를 들었던 거야. 인종이 왕이었을 때 여기 있는 외가 식구들이 여기 윤씨들 우리들을 죽이려고 했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정권 잡았을 때 여기 다 죽여버려. 근데 여기 라인에 섰던 살인들이 화를 당한 거야. 물론 훈구도 화를 당했겠지. 그 얘기야, 여기 적어놓은 게. 그래서 장경왕후의 윤씨가 이제 외척이 정권을 처음에 잡았었어. 인종이 먼저 왕이 됐으니까 걔네들을 대윤이라 그러고, 대표적인 애가 유님이야. 유님, 사람 이름은. 그러니까 얘 외삼촌 중에 유님이라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인종이 얘네들 죽이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얘가 아파서 갑자기 죽어. 그 바람에 왕이 이제 여기가 된 거지. 여기가 이제 명종이니까. 그 사실을 윤원영이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얘네가 정권을 잡자마자 얘가 왕이 되니까 이 외삼촌도 파워가 세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를 다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뭐 인종은 그냥 죽은 거고 대운들을 다 없애버린 거야. 이때 그러니까 외척 간의 왕의 외척들끼리의 싸움에서 터진 거지. 을사사화. 됐지? 사화가 네 가지가 있네.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순서대로. 무갑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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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갑기을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이걸 알아야 된다. 누구 왕 때 어떤 사화가 일어났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무호사화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의제문 하면 이거 무호사화구나 알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패비윤씨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갑자사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기묘사화하면은 주초위왕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료를 볼 때 문제 제시문에서 무슨 주초위왕 뭐 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거 기묘사화구나 이렇게 알면 돼. 기묘사화는 왜 일어났지?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치 때문에 일어났구나 이렇게. 그냥 무호사화는 왜 일어났지? 했을 때 사료에 아마 김종직이라는 단어라든가 조의제문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그러면 무호사화를 고르면 되는 거야. 을사사화 하면은 무슨 대윤, 윤임, 윤원영 이런 얘기들 나올 거야.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윤원영의 첩 중에 정난정이라고 해서 정난정이라고. 얘가 이제 나중에 돈 엄청나게 버는데 나중에 이제 죽임 당하지. 어쨌든 뭐 그건 이제 뭐 등교라면 알려줄게. 자, 넘어가고. 자, 명종 때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누가 정치를 대신했냐면 얘 엄마가 정치를 대신했어. 문정왕후라 그래. 문정왕후가 정치를 왕 대신에 아들 대신에 엄마가 정치하는 걸 수렴청정이라 그래. 엄마든 아빠든 정치하는 거를 수렴청정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렴청정을 했어. 그런데 나라가 이제 썩었겠지. 정치를 잘 못했단 말이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사회 모순이 엄청나게 심하대. 나 너무 살기 힘든 거야. 백성들한테서 막 세금을 무리하게 걷고 정치는 안 하고 막 맨날 사치하려면 돈은 다 어디서 필요해. 또 다시 세금 걷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가 난리였어. 난리.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도 이때는 엄청나게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때 의적 있지. 의적. 도적 있잖아. 임꺽정이 난이 이때 일어나. 임꺽정. 한 번 정도 들어봤지? 실존 인물이야. 조선왕조 실록에도 실려있는 사람이야. 임꺽정은. 그 정도로 여파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엄마가 문정왕후가 명종의 엄마가 불교를 엄청나게 좋아해. 그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불교가 잠깐 일시적으로 성장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리고 이제 스님 중에서 얘가 예뻐했던 문정왕후가 예뻐했던 스님이 보우야. 보우. 고려시대 나왔던 보우랑 헷갈리면 안 돼. 이 보우는 지금 서울에 가면은 니네 고등학교 때 가면 내가 동상고 있을 때였나? 거기서 이제 지리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내줬어. 뭐 봉은사에 대해서 알아와라. 그 당시엔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봉은사를 뭐 방문해서 뭐 사진 찍고 뭐 조사해봐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 서울 삼성역 쪽에 가면 있어. 정말 비싼 땅 쪽에 깡패들 동원되고 막 이랬던 절이기도 해. 아무튼 그 봉은사 주지 스님이었어. 그 얘하고 관련이 많은 거야. 그리고 승과는 원래 없어지잖아. 과거 시험에서. 무과가 대신 생겼고, 근데 그 승과를 이때 잠깐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없어져. 그리고 선종, 교종 다시 부활하는 거야. 이때 아주 잠깐 부활하는 거야. 잠깐 문정왕후 때. 그러니까 종교에 빠져 있고, 물론 종교에 빠져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종교에 빠져 있으면 종교에다 돈을 엄청나게 내잖아. 그 이단이라는 게 그래서 나쁜 거 아니야. 이단이라는 게 정말 내 삶을 바꾸고 내 몸을 닦고 그걸 수신한다 그러잖아. 그런 용도로 믿으면 괜찮은데 자꾸 뭘 요구해? 돈을 요구하잖아. 돈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어디 종교단체 갔을 때 자꾸 돈을 얘기하거나 뭐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뭐 신부님이든 자꾸 돈을 얘기하면 일단은 좀 의심 있게 봐야 돼. 야, 진짜 종교의 목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내가 감동을 받아, 감격을 받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치? 물론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그걸 자꾸 얘기해가지고 막 그걸 돈을 내면 축복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막 많이 쓰게 되는 거야. 이런 종교에다가. 쓸데없이. 자,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을묘외변. 아까 여기 나왔지. 을묘외변 명종 때라 그랬잖아. 명종 때 을묘외변이 일어나서 비변사라는 기구가 상설화됐다라고 보면 되고, 이 아저씨 때 우리 직전법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직전법이 폐지됩니다. 직전법은 세조 때 한 거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빠가 은퇴를 했어. 은퇴를 하면 이제 월급이 안 나와야 되잖아.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나 뭐 연금이 나오겠지만 지금 나오지만 이때는 직전법은 퇴직한 사람한테도 월급, 그 돈을 계속 주는 거야. 쌀이지, 이때는. 쌀을 주고 현직, 일하는 사람한테도 당연히 월급 줘야 되지. 줬는데 앞으로는, 여기는 안 써놨네. 직전법은 현직자. 그러니까 전직은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직전법이었어.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폐지하는 거야. 폐지해. 그럼 직전법이나 그 전에 얘기했던 과전법이라는 건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였잖아. 수조권. 그러니까 쌀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잖아. 수취한다. 조세를 내가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걸 아예 안 주는 거야. 이제 뭘 주냐면 국가에서 그냥 쌀 주는 거야. 월급 주는 거야. 월급.
월급. 내가 남한테 가가지고 수조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월급만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쉽게 하면 그냥 땅을 받는 거라고 보면 돼. 근데 땅이 아니라 이제 쌀만 받아. 땅이 좋니, 쌀이 좋니? 쌀이 좋은 거야. 그 다음 니네 집이 좋니, 장난감이 좋니? 집이 훨씬 더 좋아. 뭐, 그 정도의, 그건 알잖아. 경제 개념이 있잖아. 관념이. 그것처럼 이제 녹봉만 지급받다 보니까 얘네들이, 와, 씨, 이러다가 나 뭐 먹고 사나? 내가 관리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의 땅은 내가 모아놔야 되는데, 이거 뭐 맨날 쌀만 받다가는 땅은 뭐, 한 1평도 못 얻겠네? 라는 이제 위기감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관리들이 뭐 하는 줄 알아? 관리가 딱 되면은 어떻게든지 농민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라가 더 썩어가는 거지. 그걸 지주전호제라 그래. 지주. 땅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제 관리들이. 자꾸 이제 땅만 이렇게 뺏는 거지. 부동산에만 이제 투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지주라는 것은 땅의 주인이야. 그러면 원래 땅의 주인은 아니고 내가 이제 지주야. 이 땅의 주인인데 내가 농사를 안 짓잖아. 그치? 난 이제 일해야 되니까. 난 놀아야 되니까 땅을 안 짓는단 말이야. 그럼 이 땅을 대신해서 농사 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서 쉽게 하면 노동자들이야. 노동자들을 알바생들을 고용하는 거야. 그거를 전호라 그래. 전호. 그럼 나 대신에 일반 알바생이 땅을 지어. 농사를 지어. 농사를 다 지면은 그 중에 반절은 너 갖고 반절은 나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땅이 하나만 있겠냐? 지주 전호제라니. 땅이 한 100개 정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0개의 땅을 한 사람이, 주인은 한 사람이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100명일 거 아니야. 그치? 그 100명한테서 반절씩 거두면 재산이 엄청나겠지. 반면에 전호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왜냐면 얘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버리면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야. 쫓아내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 쓰면 되니까. 알바생들 쫓아내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나쁜 거지. 그렇게 하면서 사회는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이걸 개혁하기 위한 이제 움직임들이 벌어지기 시작해. 직전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잠깐 언급하고 갈게. 자, 토지 제도의 변정 과정이야. 우리가 과전법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과전법이라는 건 조선을 건국하기 1년 전에 한다 그랬어. 이성계랑 정도전이 인기가 많으려고 한 거야. 이때 과전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관리들한테 월급을 주는 건데 원래 전국에 있는 땅을 대상으로 줬는데 이제는 경기도에 있는 땅만 월급을 주는 거야. 또 하나 수조권이야. 땅에서 나는 생산물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걸 수조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때 받는 대상은 지금 현직 일하는 사람하고 퇴직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야. 퇴직한 사람도 가서 수조권 가져오는 거야. 그 다음에 수주권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그 고대 국가의 경제 파트 걸 한번 그 유튜브에서 다시 그 강의 한 거 있잖아. 그걸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죽으면 반납해야 돼. 죽으면 반납하는 거야. 그치? 죽으면 반납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국가에 땅이 없는데. 죽으면 반납하는 제외가 있어.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빠가 죽었어. 그러니까 관리가 죽었어. 관리가 죽었는데 과부되게 생겼네. 우리 엄마만 혼자 살았는데 엄마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 사람 먹을 살리라고 수신전이라는 거죠. 몸을 지켜라. 재혼하지 말고 너 혼자 살아라. 이 얘기야. 수신전. 또 하나는 고아가 됐어. 고아가. 아빠가 관리인데 아빠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아이한테 주는 거야. 고아들한테 주는 걸 휴량전이라 그래. 자, 어쨌든 과전법이 진행되다가 세조 때 저번에 얘기했지. 직전법을 시행한 거야. 이제는 전직한테 안 줘. 오직 현직한테만 월급을 주는 거야. 또 하나 수신전, 휴량전도 없애버리는 거야. 이때는. 없애버리는 거야. 국가 땅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거야. 그냥 관수관급제도 성종 때 했지. 성종 때 관리가 가가지고 야, 올해 보니까 농사가 한 쌀 100가마니 나온 것 같은데 사실 50가마인데 쌀 100가마니 나왔잖아. 막 이렇게 해서 더 뜯어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관청, 서울시청이나 오산시청에서 직접 걷어서 관리한테 준다 그랬어. 관수관급제. 아까 얘기한 대로 명종 때 난 거지. 직전법을 또 이제 나중엔 폐지해버린 거야. 녹봉 지급하고 수조권 안 주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주 전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 얘기야. 이제 귀족들이 땅을 자꾸 소유하는 땅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땅을 잃어버리는 농민들이 되게 많겠지. 한 명의 귀족이 땅을 한 100명어치를 다 가져가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 그 관리의 땅에서 일하는 대신 농사 짓는 사람이 반절은 자기가 먹지만 반절은 그 땅 주인인 관리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병작 반수라 그래. 반수. 반절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야. 같이 농사는 병작인데 반절만 받는다 이런 얘기지. 병작 반수. 되게 나쁜 거지. 이렇게 해서 내용이 좀 많고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강의를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여기 이제 경제는
일단 그냥 가볍게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교과서에도 막 대놓고 막 나오진 않기 때문에 대신 고등학교 가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살짝만 알아놓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의 사화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